왜 남들은 다 별 생각 없이 잘 넘어가는 일도 나만 이렇게 괴롭지? 왜 나는 남들보다 걱정이 많아서 정작 해야 할 일들을 다 못하고 있지? 유독 이런 분들이 계시죠. 안녕하세요. 힘이 되는 이야기 시멜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잖아요. 혹시 내가 다녀왔던 그 장소에 확진자가 있으면 어떡하지? 그게 실제로는 일어나기 굉장히 희박한 일이라는 거를 머리로는 알겠는데 자꾸 마음속에 불안이 가라앉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심할 경우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를 우리는 불안장애라고 하는데요. 불안장애는 다른 질환들과 달리 특이한 지점이 있어요. 바로 실제 환자들의 수보다 진단받으시는 환자분들의 수가 현저하게 적다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내가 불안장애인지 모른 채로 불안장애를 안고 살아가신다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있냐면 대부분 이 불안이 그냥 성격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왜 남들보다 예민해서 이렇게 괴롭나 하면서 그냥 살아가시는 거죠. 하지만 불안장애는 성격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뇌의 특정 부위가 과도하게 활성화되거나 덜 활성화됨으로써 생기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환자분들을 뵙게 되면 이게 치료가 되는 줄 알았으면 진작 왔을 텐데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 병이라는 걸 처음 알았을 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불안장애는 사실 그 안에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공황장애도 불안장애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사회공포증, 강박장애, 그리고 우리가 흔히 PTSD라고 부르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불안장애에 속합니다. 질환에 따라서 예후가 다양하지만 분명히 치료가 가능한 질환들이니까 꼭 가까운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상담을 하시고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내 상태를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일상생활 중에서 불안이 올라와서 많이 힘드시다면 제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팁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 한번 따라해 보시면 마음을 가라앉히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일단 가장 쉬운 것부터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커피를 디카페인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혹시 평소보다 더 불안하고 잠이 안 오던 날에 카페인 섭취가 평소보다 더 많지는 않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카페인은 실제로 중추신경 흥분제로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를 더 예민하고 각성된 상태로 만들어서 불안감을 가중시킵니다. 다들 경험해 보셔서 잘 아실 거예요.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 그림은 거미를 다양한 약물에 노출시킨 후에 거미들이 짓는 거미집을 관찰한 결과예요. 마리화나나 LSD 같은 이런 마약류보다 어떻게 보면 더 불안정해 보이죠, 카페인이. 이렇게 카페인은 교감신경을 흥분시킨다는 거를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조금씩 커피를 줄여보시는 거는 어떠실까요? 한 번에 끊으면 제일 좋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렵고 금단도 올 수 있으니까 일단 커피를 디카페인으로 바꿔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불안감 혼자 가라앉히는 방법 두 번째는 바로 호흡입니다. 호흡은 일단 이것만 기억하세요. 내쉬는 숨이 들이쉬는 숨보다 길어야 합니다. 내쉬는 호흡이 길어질수록 부교감 신경이 활성되어서 긴장을 떨어뜨려 줍니다. 들이쉴 때는 숨을 배까지 깊이 내린다는 생각으로 깊게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무조건 길게. 처음에는 6초에서 시작해서 점점점 7초, 8초 이렇게 해서 내쉬는 숨을 길게 늘려가시면 됩니다. 이것만 일주일 정도 해주셔도 긴장이 정말 많이 풀리실 거예요. 요즘에 저희 한의원에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셔가지고 뒷목, 어깨 뭉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이 호흡만 하셔도 어깨 뭉친 것들이 상당히 개선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디카페인 커피로 바꾸고 내쉬는 호흡을 길게 하는 호흡을 한다. 이 두 가지만 하셔도 정말 많이 좋아지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강력한 무기이자 저도 불안할 때마다 많이 사용하는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리려고 해요. 바로 긍정적인 결과를 의도적으로 상상하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만족할 만한 상황을 계속 상상을 의도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이죠. 보통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공황장애의 경우에도 예기불안이라고 해서 그 고통스러운 공황발작이 또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이 환자분들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발표 불안 같은 경우에도 발표를 하기 전까지, 다시 말해서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일 때 가장 불안해하는 겁니다. 막상 발표를 할 때는 괜찮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표를 하기 전이 훨씬 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죠. 보통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은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생각을 바꿔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황발작이 나타날 것 같아서 불안하다고 할 때 공황발작이 또 나타나면 어떡하지? 너무 무섭고 힘들어 라는 생각이 자동적으로 올라오는데, 이 생각을 나는 공황장애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고 점점 건강해지고 있어. 앞으로는 건강한 삶을 살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으로 의도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생각이 어려우면 글로 한번 적어보고 소리내서 읽어보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일종의 무의식을 건드리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건강해진 몸 상태를 떠올리면서 그 긍정적인 감정, 감각을 최대한 생생하게 떠올려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처음에는 잘 되지 않지만 하다 보면 점점점 익숙해지고 쉬워지니까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다가도 이렇게 자꾸 우리가 긍정적인 회로로 바꾸어주면 이 부정적인 생각도 금세 가라앉는 거를 발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 불안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고 불안할 때 집에서 혼자 해보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는데요. 이 앞서 말씀드린 방법만으로 불안이 가라앉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안은 인류가 생존하기 위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그 조금씩의 불안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나를 너무 다그치지는 마시고 그럴 수 있어, 괜찮다고 보듬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살아보려고 애쓰는구나 하고 스스로 위로해 주시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또 궁금하신 주제가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좋은 영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